안 친한 사람들의 영화로 친해지기. 안친 영친. 4회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학원에서 회화를 배우던 학창시절. I'm fine, thank you. And you? 혹은 Where are you from? 만큼이나 익숙한 질문이죠. What's your favorite? 오늘의 영화는 The Favorite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저희 좋아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영화 팟캐스트니까 영화를 고른다면 저는 어제 재밌게 본 영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를 어제 봤거든요. 세 분 다 보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봤어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우울증이랑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예요. 맞습니다. 이 한 줄만 들어도 좀 호기심이 가지 않나요? 네. 그 우울증을 좀 잘 표현해서 평소에 우울한 기분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영화일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3일 전인가 그 봄날을 간다를 처음으로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봄날을 갈아요? 봄날을 갈지 않고요. 장르 봄날을 갈지 않고 갔어요. 아, 오케이. 봄날이 갔더라고요. 그 이동진 평론가가 뭐라 그래? 누구 감독이랬더라? 허진호 감독님과 유지태와 이영애의 각자의 최고작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 명언도 그 명대사도 처음으로 이제 영화에서 들었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근데 그냥 막 옛날에 들었을 때는 뭐 어디 뭐 드라마에서 막 패러디할 때나 들었지 이렇게 좀 앞뒤 맥락 있게 보니까 이거 명대사라 할 만하더라고요. 근데 나 지금 코코님이 명대사라고 해서 나는 대사 떠오른 게 라면 먹고 갈래요? 내가 음식에 관심이 많나 봐. 그것도 명대사죠, 진짜. 그렇죠. 띵중띵이죠. 네, 그래서 저는 봄날을 간다를 제일 재밌게 본 영화로 뽑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블레이드 러너 제일 재밌게 봤어요. 이제 코코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길 리들리 스콧과 해리슨 포드와 쇼 형의 최고작이다. 네. 제가 그런 말 했다고요? 네. 감독님. 좋은 영화였어요. 근데 진짜. 너무 세련됐죠. 네, 진짜 재밌게 봤어요. 82년도 작품이 아닌 것 같아. 페퍼님은 어떤 영화 꼽으세요? 저는 뭐 다른 분들이 다 더 랍스터를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영화를 얘기하려고 저도 최근에 그 라스 폰 트리에 감독 영화를 봤었거든요. 저는 도그비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뭐 제가 연극 쪽 사람인지 이어서인지는 몰라도 좀 단편적이지만 하여튼 세트가 되게 연극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그러니까 미니멀한 거?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얘기도 재밌고 그리고 저는 거기 그 명대사 약간 그 동정도 오만이다. 대사 좋네요. 대사 좋네요. 완전 진짜. 뇌에 빡 꽂히더라고요. 과한 동정도 오만이라는 거. 네. 영화 소개 먼저 해야겠죠? 더 페이버릿. 네. 제가 코코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예, 맡은 바를 열심히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고요. 2018년에 나온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장편 영화입니다. 감독님이 이제 재밌는 영화 많이 만드시는 분이에요. 킬링 디어, 더 랍스타, 덩덩 그런 분이 이제 시대극을 처음으로 하셨는데 18세기 초 영국의 앤 여왕이 재위하던 왕실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앤 여왕을 대신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라에게 먼 친척이자 몰락한 귀족인 아비게일 힐이 찾아와 일자리를 부탁합니다. 궁전의 하녀 자리를 얻는데 이에 만족할 아비게일이 아니에요. 여왕의 눈에 들고자 합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앤 여왕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사라와 아비게일. 과연 세 여자는 서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오. 있을까? 애잘까? 엄청나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역시 코코. 일요일 오전 바이브였어요. 동물농장과 출발 비디오 여행 사이. 그렇죠. 정확하게 고 바이브 제가 찾아냈습니다. 아 역시 엄청나다. 네, 후기 얘기를 해볼 건데 한 번씩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정원 씨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란티모스의 유명한 영화들은 다 봤는데 네, 여태까지 나온 영화들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상업적인 영화잖아요. 그렇죠. 가장 아카데미스럽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래가지고 란티모스가 아카데미 영화 만들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되게 세게 들어온 느낌이었고 또 그래서 그런지 이게 투자를 받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워낙 이런 여성주의적 색깔이 강한 영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굳이 란티모스일 필요는 없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필 란티모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의 연기가 좀 색다르게 빛날 수 있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요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요 영화는 보기 쉬운 영화임과 동시에 보기 쉽지 않은 영화였다. 쉽지 않은 거에 싫은 거예요. 아니 보기 쉽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쉽지 않았어. Not easy. not easy. 헤이스는 아니었어. 보기 쉬웠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 영화가 인물의 감정선들이나 서사 구조 같은 게 이게 까딱하면 어려워지기 쉬운 이야기 다들 동의하십니까? 까딱스. 아니요. 까딱 오케이. 아니에요?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 이 정도야 어렵진 뭐. 않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란티모스 감독님 영화들을 아 비교해서는 그쵸. 네. 그렇게 비교하면 그런데 다른 음. 상업 영화랑 비교했을 때는 상업 조금 영화랑 어려울 수 비교했을 있다고 때. 난 생각을 해요. 네네. 예, 이게 막 주인공이 3명이고 이제 3명과의 관계가 딱 있는 거니까 그거를 쉽게 보여주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다른 감독이었다면. 근데 되게 명확했어요. 다른 영화들 보면은 막 영화가 계속 플레이 되고 있는데 나는 이 상황이 아직 뭔지 모르겠어. 막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었다. 요게 큰 장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너무 명확하니까 조금은 지루했다. 저는 오케이. 보기 쉽지 않았다는 거는 란티모스 감독이 전작인 킬링 디어나 더 랍스터 다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셨다면은 저의 말을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주려는 감정이 있잖아요. 있지. 있잖아. 불편함. 뭔가 불편해요. 이 아비게일이 폭력의 시도 때도 없이 노출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앤 여왕의 캐릭터 설명 정이 떨어져요. 잠시만. 오케이. 저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외에도 막 의도적으로 보기 불편하라고 만든 것도 있잖아요. 막 그렇죠. 카메라를 찍을 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왜 사라는 빼냐? 맞아. 왜 내 우리 사라. 사라 빼? 왜 우리 사라를 빼? 우리 사라 왜요? 우리 사라는 그냥 보기 좋았어요. 오케이. 우리 사람 막 말에 끌려가지고 기절하고 그러는데 뭐가 보기 좋아? 캐릭터 설명. 오케이. 그래서 뭔가 불편한데 밉지 않은 게 이게 그래도 역시 란티모스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정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님은 란티모스 감독님이 아카데미 영화를 만들면 이렇구나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지. 저는 란티모스 감독님이 대중적인 이야기를 만들면 더 나아가서 기괴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기괴하게 연출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
이야기는 저는 코코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게 저는 네. 되게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왜냐면 너무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음.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쉬운 이야기를 란티모스 감독님이 이야기는 쉽지만 쉽지 않은 캐릭터로 그리고 보기 쉽지 않은 그 광각 렌즈와 앵글을 활용해서 좀 블랙 코미디적으로 보여줘서 그게 참 재밌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코코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들어오시든가요. 아니 앤영이 왜 꼴보기가 싫습니까? 여기서 뭐 3시간 넘게 얘기해 드려요? 네. 아니 영화가 2시간인데. 아니, 앤여왕이 좀 연약한 면이 있어요. 아이같이 찡찡대는 면도 있어요. 네, 예. 아, 그래도 귀엽지 않나요? 귀여운 거 인정. 인정? 인정인데. 아니 오소리 같다고 하니까 삐져서 돌아가고. 네. 저는 그냥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애같이 구는 게 아니 저는 그닥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연민이 가잖아요. 연민은 가죠. 예, 연민은 그쵸? 가는데 왜 저러나 싶고. 앤영왕의 배경 이야기를 감안해서도 꼴보기가 싫다. 야 잠깐만. 동정도 오만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죠? 동정할 필요는 없지 않지만 그래도 아유, 인정할 필요는 없지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아 그래요. 물론 어. 그 뒷 배경 같은 거 보면은 당연히 왜 그런지 알겠다. 마음이 상심이 컸겠구나 싶지만. 이 배경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영화를 안 보고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네. 앤여왕의 뒷배경이란 17명의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고 저는 그 사극에서 이렇게 좀 힘든 일을 겪은 권력자 캐릭터를 보면 폭군이 되거나 아니면 향락에 빠지거나 이런 캐릭터들을 좀 주로 봤었는데 앤여왕의 캐릭터가 그에 비해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태행한 누군가에 막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근데 또 그게 영화에서 심각하게만 묘사되지 않고 좀 우스꽝스럽게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 점이 이 영화를 좀 무겁지 않게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의 싸움을 좀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나?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근데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좀 되게 음. 폭군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음. 사실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음. 전쟁에 대한 결정을 함부로 한다던가 갑자기 토지세를 2배로 올리는 이유가 막 에비게일 편 들어주는 척 하고 싶어서 그런다던가 그런 게 저는 되게 폭군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토지세 올리는 거 관련해서 앤여왕이 에비게일 문제 나오기 전에도 사라가 올리겠다고 한 다음에 똑같이 그냥 사라의 의견에 따라가다가 어느 파티장에서 갑자기 정신 차리고 안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파티에서 정신 차린 게 아니라 에비게일이 자기가 춤을 출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랑 행복하게 춤을 추니까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사라가요? 에비게일 아니고? 사라가 춤을 추잖아. 사라가 춰요. 사라가 그렇게 춤을 추니까 앤여왕이 화나가지고 저는 토지세를 올린다고 생각했거든요. 토지세를 안 올린다고. 저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정신을 차렸다. 치매 노인 마냥. 아니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앤여왕이 어린아이처럼 좀 태행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 속에는 어쨌든 정치에 대한 그런 신념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정신을 차리고 사라한테 어쨌든 따끔한 말도 하는 오락가락하는 사람으로 봤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근데 외오내강이란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재밌네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냥 약간 추상적으로만 좋은 군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냥 마치 어린애가 판타지를 꿈꾸듯이 그냥 그 정도만 가지고 있고 사실 그때 사라한테 질투해서라기보단 저는 오히려 그 니콜라스한테 그러니까 배역의 이름이 뭐였죠? 니콜라스 홀트 분? 하여튼 니콜라스 홀트한테 그냥 바로 설득돼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한 장면을 보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그냥 나옵니다. 오락가락하는 사람. 근데 앤 여왕이 뭔가를 멈추는 게 두 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댄스홀 장면이고 두 번째가 아이들이 음악을 하고 있는 걸 멈추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거랑 연관지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멈추는 건 자기가 내적으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만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트라우마적인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거나 그러다 보니 이게 자기 파트너가 자기는 댄스 파트너가 돼줄 수가 없는데 딴 남자랑 춤추고 있으니까 빡쳐가지고 사라 높 거기까지.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 장면에 그 앤 여왕이 사라의 뺨아리를 때려요. 뺨아리를 때리는데 거기서 질투를 안 느꼈다? 그냥 너의 정책은 잘못됐어. 뺨 한 대 맞으렴.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맥락을 보고 질투를 느껴서 어디 한번 엿 먹어봐라. 그래서 좀 권력을 좀 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우리 사라 선생님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것은 인정이다. 우리 그냥 빠르게 달려볼까? 여기 저 빼고 세 분 사라 팬인가요? 아, 저 짱팬입니다. 아니 저도. 알겠습니다. 저만 감상평을 말 네. 못했어요. 지금. 아, 정말요? 우리 빠르게 달려보아요. 네, 빠르게 달려봅시다. 네. 저는 비유를 하자면 란티모스 감독님의 전작들이 철저하게 한색이었다면 이 영화는 난색 속에 한색이 섞여 있는 듯한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전체적인 감성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색감 자체도 그렇다고 느꼈거든요. 그냥 그 색감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색감이 스토리뿐만이 아니고 그냥 미장센, 그러니까 시각적 요소, 잘 고민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작품들이 별로였던 건 아니지만 이 영화가 전 눈에 띄게 신경 쓴 게 눈에 띄게 보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분야가 미술이다 보니 약간 거기에 쓰여지는 뭐 패턴이라던가 재질이라던가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 이제 공간 같은 데도 좀 눈여겨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되게 집중해서 많이 봤는데 근데 또 더 페이버릿이 미술적으로도 상을 되게 많이 받은 영화더라고요. 뭐 하나하나 읊긴 좀 귀찮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읊어볼까요? 네. 몇 개만 네, 몇 몇 개 개만. 정도만. 네. 네. 32회 유럽 영화상에서 유러피안 의상 디자이너상, 유러피안 헤어 앤 메이크업 상, 그리고 72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의상상, 분장상, 미술상 받으셨고 31회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에서 미술상 받으셨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큰 것만. 아 근데 헤어상은 진짜 받을만해. 인정. 어. 인정. 진짜 그 남자 배역 이름 뭐였죠? 더글라스 홀트였나? 니콜라스 홀트. 더글라스 누구냐? 니콜라스. 밭골 레골라스. 누구 얘기하는지도 몰랐어요. 오케이, 니콜라스 홀트. 네. 그분 헤어도 진짜 장난 없어. 하나하나. 저는 헤어보다는 의상. 음. 그러니까 의상이 다 대부분 보면은 블랙 앤 화이트거든요. 근데 제가 관련 인터뷰를 봤는데 거기에 대략적으로 써져 있던 말이 뭔가 도덕적으로 회색인,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정확한 뭐 이것은 윤리다, 이건 도덕이다가 없이 그냥 모호한 그 사회에서 그거를 오히려 캐릭터들을 블랙 앤 화이트로 강조를 하는 그런 아이러니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프로덕션 디자이너스. 그런 심오한 뜻이. 미술도 다 심오한 뜻이 있지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컨셉도 되게 좋긴 했는데 그 컨셉이 시대극인 경우에 사실 잘 안 보여지거든요. 보통 고증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네. 예쁜 색깔을 쓰는 정도. 음.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컨셉적인 게 잘 드러났다는 거.
저는 되게 그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 보고 체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체스판에 있는 체스 말들은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쵸. 그런 것처럼 좀 공간 자체에 갇혀 있는 느낌도 되게 컸던 것 같고 그게 특히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따라 움직이면서 예 맞아요. 절대로 컷이 안 나눠질 것 같은 그 고립감이라 그래야 될까? 넓은 고립감 있잖아요. 너무 큰 장소에 혼자 갇혀 있는 기분?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또 인물들이 되게 체스 말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앤영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킹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라는 이제 세계관 최강자 킹 중에 킹 실세 예. 나라의 승리를 위해 이제 움직이는 사람 네. 그런 느낌에서 퀸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음. 에비게일은 이제 저게 끝까지 다다라가지고 퀸이 되고 싶은 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되게 차근차근 자기 계획을 쌓아가잖아요. 아다리가 딱딱 맞네요. 근데 이렇게 프로덕션 디자인님의 의도와 다르게 막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이, 이런 다양한 해석이 좋은 거예요. 그럼요. 말만 아주 되면 좋네요. 됐지. 아 그러면 그 블랙 앤 화이트 바닥이 드러나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되게 강조되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아 제가 말한 게요? 음. 뭐 모든 곳에서 사실 강조됐다고 봐요. 네.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네요. 그 장면이 아싸. 뭔지 기억이 안 나. 그 장면이 블랙 앤 화이트가 무도회장에서도 나오고 가끔 회의할 때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죠. 같은 공간인데 여러 장소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비게일이 결혼하고 파티하는 것도 거기고 아 약간 좀 다양하게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미술 이야기 나온 김에 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거기에 그 여왕님 방에 네. 벽 보셨죠? 되게 화려한 거. 네. 아 네. 그러니까 그게 다 테피스트리가 달려 있는 건데 질문 있습니다. 테피스트리가 네. 뭔가요? 네, 저 진짜 몰라요. 양탄자예요? 양탄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직물로 된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 직물? 뭐 약간 그런 거예요. 직물로 만든 어떤 아트 작품들을 거의 다 테피스트리라고 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양탄자이기도 하죠. 근데 그 테피스트리가 그냥 화려하고 예쁘기도 하지만 되게 낡았잖아요. 예. 그 테피스트들이 기존에 거기 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앤 같은 거예요. 되게 겉으로 화려하고 근데 벽에 붙어서 움직이지 못,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되지 않잖아요. 테피스트리는. 그러니까 앤도 그것처럼 갇혀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혼자 낡아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물론 이 생각까지 하시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되게 좋았다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화려한데 낡았고 약간 바지 사장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맞네.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뭐 정원님이랑 코코님이랑 말씀하신 게 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머릿속에 제가 본 란티모스 감독님 영화를 떠올리다 보니까 다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킬링 디어도 어쨌든 이거 말하면 스포일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 아버지의 이야기, 그렇죠. 송곳니도 그냥 집안에서 갇힌 예. 이야기, 그리고 랍스터. 랍스터도 약간 그런 상황에 사회에서 그 사회의 규율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재밌네요. 근데 또 이 성 자체가 인구 밀집도가 다른 영화에 비해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높지가 않거든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성은 네. 엄청 크고 네. 사람은 되게 적어요. 예. 특히 앤 개인 방이 그렇죠. 그쵸.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한정돼 있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카메라도 막 쫓아다니고 조명도 되게 햇빛 때문에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인물들이 그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종속돼 있다는 느낌? 그런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체스판 같네요. 그렇네. 거기서 벗어나는 기능을 잃는. 그거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니까 패닝. 패닝 할 때
보통 패닝할 때 다 관광 렌즈를 이렇게 좀 과하게 쓰더라고요. 맞아요. 멈춰 있을 때도 예, 쓰고. 예. 맞아요. 이게 참 이전 란티모스 작품에서도 가끔 있긴 했지만 네, 진짜 이렇게 가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뭔가 의도가 있다는 듯이 이런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남발했죠. 네. 남발했다고 할 맞아요. 수 있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음. 의미가 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각 패닝의 의미요? 광각의 의미? 광각의 의미?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었어요. 불편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불편하게 하려고. 뭔가 다른 의미를 찾지 못했고 이렇게 막 그 주변이 이렇게 왜곡되고, 왜곡돼서 그러면은 보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낯설게 하기 효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레이트식 물론 뭐 관광 렌즈를 쓸 때는 뭐 이렇게 넓은 공간을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함이니라 뭐 부동산. 예. 부동산이요? 부동산이요? 아 뭔지 알겠다. 집 넓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집방 거예요? 맞죠? 그럼요. 아니 부동산 매물 원룸 네, 특히 맞아요. 관각으로 많이 아, 찍거든요. 관광. 맞아요. 아, 방이 휘어 있어요. 네. 또 궁전이 또 워낙 넓으니까 그걸 다 보여주게 하려고 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요즘 또 시대가 좋아가지고 보정 프로그램 다 있는데 그걸 굳이 안 만진 거 보면은 이렇게 불편하게 하기, 낯설게 하기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코코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각을 쓰면은 넓게 나오고 대신에 이렇게 왜곡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왜곡되는 효과가 많았다는 거는 동시에 클로즈업보다는 풀샷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몸 전체가 나오는 널찍널찍한 샷들이 많았다. 네네. 그런 점이 제가 맨 처음에 인상에서 이 란티모스 감독 연출에서 연기가 더 빛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런 점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얼굴이 나와줘야지 감정이 좀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은데 굳이 멀리서 이렇게 계속 비추고 있는 거야. 때로 심지어는 역광이라서 얼굴이 안 보이는 장면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몸 연기라 그러죠. 이렇게 몸 전체로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정도 전달이 되고 뭔가 서로 예술 욕심도 채우고 배우들 연기 욕심도 채우고 좋은 시너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에 엠마 스톤이 나온다고 했을 때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뭐 임마? 내 말을 들어봐요. 오케이. 내 말을 들어봐요. 왜냐면은 다른 란티모스 감독들 영화 보면은 되게 연기들이 일부러 좀 디렉션이 있었던 듯이 좀 드라이해요. 감정이 없고 감정이 없고 말도 되게 국어책 읽듯이 하고. 그쵸. 근데 제가 엠마 스톤의 영화를 다 보진 않았지만은 엠마 스톤은 엄청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표정도 되게 눈도 풍부하죠. 커가지고. 존재가 풍부하죠. 그쵸. 멋있는 분이. 그래서 잠깐만 이거 그럼 누구 의견이 더 셀까 했는데 저는 엠마 스톤 의견이 더 셌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란티모스 끼가 빠져 있죠. 아 맞죠. 맞아요. 예. 감정도 충분히 잘 표현을 하고 있고 음. 대사도 사실 다른 상업 영화처럼 대사 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엠마 스톤이 더 엠마 스톤처럼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도 한번 보고 싶긴 했었어요. 엠마 스톤이 란티모스 전작처럼 연기하는 모습을 한 번 정도는 보고 싶긴 했었어요. 하긴. 왠지 잘하실 것 같아. 여기에 음. 신이셔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맞죠. 저 낯설게 하기 앵글에 대해서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물론이죠. 두 분이 말씀하신 그 풀샷 광각 말고 저는 클로즈업에서도 낯설게 하기가 적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페이버릿에서 이상하게 유난히 로우 앵글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스트 샷이랑 클로즈업 샷에서 로우 앵글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로우 앵글은 일반적으로 그 이제 로우 앵글을 쓰면은 그 사람이 좀 무서워 보인다거나 위협적이어 보인다던가 그런 씬에서 좀 많이 쓰는 앵글인데 네네. 완전히 반대 상황에서도 되게 많이 쓰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소리 샷
앤여왕이 오솔이라는 얘기를 듣고 막 울먹울먹하는 그 장면에서 로우 앵글로 앤여왕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아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그게 원래 약간 더 울먹울먹 아이 같은 그런 연출하려면 오히려 하이 앵글을 좀 많이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반대로 이렇게 앵글을 바꿈으로써 약간 더 웃기기도 하고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웃긴 대사잖아요. 오소리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대사의 톤을 앵글로서 좀 비틀면서 낯설게 하면서 더 그런 묘미를 살렸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권위적인 인물을 그렇게 해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런 유의가 있는 것 같아요. 관객들 안에. 음. 저도 그랬고 이거 준비하면서 4번 정도를 봤는데 네. 로우 앵글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마음도 많이 비웠겠지만 코도 되게 많이 비웠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니, 너무 다 보이게 찍는 거야. 물론 명암 대비가 있어서 꺼멓게 처리가 되긴 하는데 위험해 보이더라고. 속을 비웠게 개미다리라도 혹시 하나 나오면 어. 마음 많이 지워주지 아프죠. 않을까요? 그래서 같이 모니터 하는데 그거 보이면은 싫잖아요. 예산이 많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쵸. 예산이 얼마였죠? 180억? 아 그럼 코털 못 찍습니다. 안 되지 안 되지. 코털 못 지워. 엄복동이 150억이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어림없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저 약간 정확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는 이런 낯설게 하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우스꽝스럽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 해학적인 부분에서 약간 밑에서 위로 보는 그 로우 앵글 그 부분은 뭐 이거 관광 렌즈를 어안 렌즈라고 하기도 해서 그런 건진 몰라도 내가 어항 안에서 바깥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까진 아니었고 그러면은 내가 그런 이렇게 왜곡되는 유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리 진지해도 그게 되게 웃기게 보일 것 같은 거지. 이상하게 뭐 하는 거야 쟤네? 스노우 필터처럼. 그냥 뭐냐 저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진지한 대사를 해도 얼굴이 막 왜곡돼 있으니까 뭐 엄청나게는 아니었어도 이 사람들이 약간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뭐 약간 이런 거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좀. 앞으로 페퍼 씨를 찍을 때는 어항 렌즈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캐릭터로 논쟁을 좀 벌였었잖아요. 그거 연장선으로 어떤 캐릭터에 가장 이입해서 보셨는지 아니면 뭐 제일 좋았다거나 고유코코 한번 얘기나 해봅시다. 각자 누구였어요? 나는 아비게일이었어. 사라 난 사라 저는 엠마 스톤의 짱팬이지만 예. 이번만큼은 사라다. 아하. 저는 사라 빼고 두 사람이요. 와, 앤이랑 진짜. 에비게일. 여러분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사랑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사라의 행동을 보셔야죠. 네.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말하는 게 사랑은 아니지. 에이,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코코님부터.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걸 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얼빠여서요. 올빠여서? 근데 진짜 맞더라. 난 올빠가 맞더라. 뭔 짓 하는지는 안 보고 얼굴만 본 거야. 정말. 진짜 그 안에서도 표정이 너무 다양하시더라. 근데 저는 그냥 당연히 그 일반적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전형적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당연히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좀 굴러온 돌에 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아비게일이 이거를 바꿔내고 이걸 쟁취해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거에 좀 더 몰입이 가서 저는 이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근데 굴러온 돌에 우리가 이입을 할 때는 네, 주로 언더독일 때 이입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 언더독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 더 페이버릿의 3명 중에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 그렇죠. 단 한 누구야? 분, only 누구야? one. 누가요? 누구야? It's Sarah. 진정한 Yes. 사랑이요?
세라 코너? 거기에 Yes. 반론 Not Sarah 제기해도 Connor. 됩니까? 뭐라고요? 오디오가 너무 울려가지고 못 들었어요. 아니, 뭐라고요? 사라가 진정한 사랑을 했다에 반론 제기해도 됩니까? 당연하죠. 진정한 사랑일 수는 있는데 그게 좋은 사랑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인과의 관계에서 그게 네. 좋은 연인이었냐?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라고 맞지. 생각을 하는 게 물론 그 대사 진정한 사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진실되고 저도 거기서는 그때의 사랑은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이전을 생각해 보면 본인이 정말 앤여왕을 사랑을 했다면 앤여왕이 지금 뭐가 제일 힘든지 뭐를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줄 그럴 것들이 있는데 아예 그냥 뭐랄까 자기의 기준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자기는 토끼를 예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고려하지 않은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하지만 유자 씨께서는 사랑의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네, 보편적인 이상적 사랑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개인의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는 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랑했느냐를 전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상관없이 본인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그 사랑하는 방식이 맞으면 이제 연애가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파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파국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엔 파국입니다. 하지만 사라의 사랑이 아니었느냐?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사라의 내적 세계 안에서는 트루 러브였다. 거기는 동의합니다. 그 마음이 거짓이었다는 거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좋은 사랑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선 동의는 해요. 초반에 사라가 되게 막대먹은 말들을 좀 하잖아요. 네. 앤한테.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앤이 그전에도 계속 애처럼 칭얼거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처음에는 받아주다가 그거에 지쳐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라는 어쨌거나 앤을 계속 사랑하니까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사라의 태도 그러니까 나는 토끼는 싫다라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에비게일처럼 그렇게 뭐 인척하는 게 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무리 겉으로 모래 보였어도 그 둘 간의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진실하다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좀 더해서 이제 송경원 평론가님의 평을 좀 빌리자면 이제 앤 여왕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처가 두 개가 있단 말이죠. 네. 하나는 내적 상처예요. 이제 토끼로 표현되는 아이를 잃은 상실. 네. 두 번째는 이 통풍이죠. 예. 일단은 에비게일은 이 통풍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 약초를 갖고 오잖아. 네. 하지만 그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돌봐줄 수 있는 척을 하죠. 네. 하지만 사라는 둘 다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해. 그래서 의사한테 의존을 하죠. 그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인 거야. 그리고 이 토끼도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토끼 너무 소름 끼친다.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이것이 나의 한계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이제 사라의 입장에서는 사랑한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정직함 자체가 사라가 추구하는 이 사랑이고 사라는 그 선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다. 마이크 가져가. 선을 넘은 적이 없다. 저는 사라가 사랑을 이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애는 여왕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왕의 권한을 어쨌든 정치적인 권한을 본인이 가져갔다 자체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손가락 저는 뭡니까? 여왕으로서의 선을 넘은 거지. 여왕과 그 비선 실세 총을 뭐라 그래? 실세. 실세로서 실세 맞죠? 네. 비선이니까. 실세로서 여왕의 선을 넘은 거지 사랑의 선을 넘은 건 아니라고 봐요. 이 정확히 말해서는
이 사라라는 사람은 폴리아모리예요. 다자 연애주의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남편도 사랑하고 앤 여왕도 사랑하고 나라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설령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 아프게 할지라도 이 나라 내가 지킨다. 왜냐면 나라가 없으면 이 앤 여왕이 살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아 연기하네. 예, 정원 아, 연사님의 정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 역대급 지금 하이텐션입니다. 아, 근데 그런 말이 있어. 어떤 말이요? 그 어떤 말이 있냐면은 난 원래 이렇게 솔직해 날 이해해줘라고 해놓고 솔직함과 싸가지 없음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사라는 싸가지가 없었다. 왜냐면 앤 여왕이 실제로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정우님 또 손가락 드셨어요. 일소. 그렇지만 인정해요. 예. 사라 여왕 사라요. 여왕님이시죠. 사라님, 사라분께서는 싸가지가 조금 없으십니다. 조금 하지만 끼리끼리 만난다고 우리 앤 여왕 네. 죽은 고비 넘겨온 우리 사라한테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유 그 뭐야 눈에 흉터. 흉터 있었다고 소름 끼쳐하고 침대에서 내팽개치는 꼴 그거 보셨습니까? 제 봤습니다. 둘 다 싸가지가 없다. 둘 다 그러니까 싸가지가 만나는 없다. 거다. 자꾸 과거가 떠올라. 왜요? 뭔가 예전에 이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뭔가 아닐 텐데. 약간 이 말투에서 좀 트라우마를 느끼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잠깐 머리가 아파져.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엑시트 하십시오. 에비게일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엠마 스톤의 연기가 가장 빛났던 장면이 되려 혼자 있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사라의 편지를 불태울 때, 눈물 흘릴 때요? 눈물 흘릴 때 되게 이 캐릭터를 이 한 장면으로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사라에 대한 존경도 있었고 앤 여왕을 조금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의 완벽한 생존을 위해서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는 거에 되게 큰 회의감을 느낀다고 저는 봤어요. 네. 그 지점이 되게 어찌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참 사랑이다라고 제3자가 증명 내지 목격 증언해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또 동시에 정말로 이 사람이 그냥 이기적이고 위로 올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그 귀족의 정신이라고 할까? 그것이 사라져감에 원통이 하고 있구나. 그런 게 보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되게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조금은 생각했지만 저는 오히려 운 이유가 그 사랑의 편지를 불태우면서 고작 이런 걸로 자기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행동까지 해야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자기의 위치? 자기 위치가 되게 사라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제 굳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편지 한 장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게 자기의 자리라는 걸 그걸 너무 깨달아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원해왔던 안전인데 이게 딱 얻고 나니까 막 안전한 느낌은 아니어서 그렇죠. 그냥 불안전한데 자기가 서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되게 많이 깨닫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이거를 포기하고 편지를 전달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피해의식은 아니고 하여튼 좀 그런 비통한 감정? 네,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보다 얇은 얼음장 위에 올라서 있었구나. 이런 전혀 그렇게 생각 못했네요. 그 사실 영화를 좀 여러 번 봤거든. 근데 디졸브 몽타주처럼 나오는 장면이 초반부에 한 개밖에 없더라고. 뭔데? 그게 앤 여왕이 그러니까 이게 에비게일이 약초 갖고 오기 전에 처음 통풍 터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앤이 수발을 든단 말이야.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막 음. 고기 막 이렇게 하고. 음. 근데 거기서는 분명히 사라가 있고 에비게일이 있고 이제 치료가 되는 과정 중이잖아. 근데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앤 여왕이 사실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닌데 다리를 문지르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고통 자체도 어찌 보면은
연기고 거짓인데 이 다리를 문지르고 있는 이 행위 자체도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끼랑 같이 중첩이 되면서 토끼도 사실상 이렇게 애들을 기린다고는 하지만 갖고 있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좀 이 모든 관계가 좀 무용하다는 인상을 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 이 두 개를 이렇게 딱 비교하라고 뭔가 편집적으로 놨던 것 같아가지고. 토끼가 뭐 17아이의 대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제 토끼왕 아비게일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아비게일도 어차피 토끼야라고 말을 하는 거 맞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었나? 에비게일도 이제 살아내겠지만 아픈 손가락이다. 아픈 손가락이고 음. 어차피 이제 그렇게 안전을 원해왔던 아비게일이지만은 어차피 그래봤자 토끼다. 그래서 아비게일의 표정이 그렇게 공허하지 않았나. 저는 그냥 그 토끼가 어떤 앤의 슬픈 마음, 그러니까 절망했던 마음의 어떤 상징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절망으로 뒤덮여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결국 그렇게 진흙탕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렇게 마무리되는 느낌? 저는 그 애니랑 토끼랑 에비게일이 중첩되는 엔딩이 정말 너무나 처참한 새드 엔딩이라고 봤어요. 앤 여왕의 입장에서. 지금 이 궁중 암투로 인해서 저는 앤 여왕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중첩된 장면에서 토끼랑 에비게일의 공통점은 앤 여왕에겐 대체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끼는 죽은 아이들의 대체, 에비게일은 사라가 채워지 못한 공허한 사랑의 대체. 네. 그런 대체제들을 가지고 이제 사라랑 어떻게 보면 싸웠는데 결국은 남은 건 상실 덩어리의 앤,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앤을 감싸줄 수 없는 대체제들. 그 속에 있는 허망한 앤 여왕, 그리고 낙담한 앤 에비게일, 그리고 아무 표정이 없는 토끼들. 이런 세 주체가 이게 디졸브되면서 끝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새드 엔딩의 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라의 엔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라의 엔딩. 사라도 물론 피해자고 물론 잃었죠. 근데 그나마 혼자 살아갈 힘이 있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잃었지만 아직은 버틸 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라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세 사람의 욕망을 봤을 때 앤이랑 에비게일은 너무나 그 메슬로우 인간 욕구 이론 네네. 거기서 거의 1, 2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생존에 해당하는 그런 욕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초적인 느낌. 원초적인 상실로 인한 욕망? 근데 사라는 그런 1, 2단계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조금 더 성장적인 욕구? 네. 그런 욕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맞붙었을 때 무너져 버리는 거는 그 밑에다 하위 단계의 욕구를 갖고 있던 앤이랑 에비게일이고 사라는 여기서 무너져도 그 아래 단계 완전 1단계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위에 단계에서 다시 올라가야 될 사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에비게일한테 우리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 이게 맞아요. 너랑 그런 나랑은 느낌. 게임의 수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단계가 달라. 애초에 우린 목표부터가 다른 거야. 이런 나는 느낌이었구나. 자아실현할 때 너는 밥 찾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군요. 근데 저는 그 방금 정원 씨가 말한 장면이 오히려 그냥 욕망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가장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다라기보다는 애초에 원한 건 그냥 아예 다른 거지. 뭔가 겉으로만 같아 보였던 거지 속은 그냥 아예 달랐던 거야. 너랑 나랑은 싸웠다고 할 수 없어. 약간 이런 얘기 같았거든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제 같았다는 건 앤 여왕의 사랑을 둘 다 갈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고 두 사람의 목표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앤에 대한 어떤 욕망이에요. 둘 다.
근데 사라는 그 사랑을 원했던 거고 자신을 향한 사랑. 근데 그 에비게일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원한 건데 그걸 사랑으로 포장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앤에게서 얻어야 권력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사실 아예 달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앤을 보니까 약간 에비게일은 권력만 원했던 건데 앤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랑을 줘야 권력을 줘. 그러니까 사랑했던 척을 한 거고 사라는 그냥 앤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러버인데 다른 사람한테 자꾸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사랑은 나다. 자기가 봤을 때 쟤는 그냥 진짜 권력을 원하는 거다. 계속 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예 사실은 달랐던 거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앤이 바랬던 사랑과 사라가 바랬던 사랑도 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의 방향이 그러니까 뭔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달랐다라는 얘기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사라의 그런 욕망이 좀 더 간절하지 않다. 아까 유자님이 말하신 것처럼 또 원초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인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물론 이제 이거는 너무 영화를 크게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거 영화를 볼 때 사라가 이미 겪을 거 다 겪어서 거기에 이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면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남편을 잃어도 괜찮다 이러고 마지막에도 갑자기 이게 전령이 온 게 아닌 걸 확인하자마자 우리 여행이나 갈까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 있지만 애초에 그게 욕구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그런 힘을 이미 기른 사람이라서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물론 맞아요. 다른 생각이라기보단 이것도 맞고 그 사라가 멘탈이 강하겠죠 아무래도. 그쵸. 세계 최강자니까. 이런 사라져 팬들. 세계관 최강자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니까. 근데 우리 사라 선생님 철학이 뭐냐면 원하는 걸 얻으려면 대가를 페이를 해야 되고 네. 자기는 그걸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사라가 그 편지로 협박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 편지를 불태울 때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지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포기했고 그 안전이 위협을 당했을 때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미 대가를 지불을 했다. 대가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비게일이 이긴 건 맞네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던 걸 얻은 건 에비게일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얻은 건 어비게일이 얻었지만은 그 얻은 게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금방 사라질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자긴 그냥 모래 한 줌 지었던 거를 갖고 나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굳이 승자를 따지자면 아비게일이 맞는데 목표 달성을 한 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비게일이 막 이제 궁극적인 승자냐 그렇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행복한 그렇죠. 승자. 예, 그렇죠. 안 행복한 승자. 결국 자기가 하녀 취급받을 때 그게 싫었던 거잖아요. 자기 원래 귀족이었는데. 맞죠. 근데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또 자기는 또 결국에 여왕의 하녀고 옷만 화려하게 입고 좋은 걸 먹을 뿐이지 사실 취급은 똑같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장면이.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종료 시간이 다가와서요.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거 같네요. 네. 그러면 저희 늘 하던 대로 마무리는 한 줄 평 혹은 추천작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명대사 명장면 고르셔서 한 분씩 하시면 되는데 먼저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군요. 그럼 명대사 명장면이신 분 없군요. 3,000원? 추천작이신 분 없어?
추천 컨텐츠 추천 나다. 컨텐츠. 이렇게 인력 사무소 마냥 아니 신개념 진행이야. 네, 신개념 진행인데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추천 컨텐츠 해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 동년배들 다 좋아하는 민수님과 윤지영님의 그녀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원 씨랑 동년배가 아니었었나요? 안 좋아하세요? 아니 저 몰랐어요. 아니, 나가세요. 저도 미안. 몰랐는데. 아 인디 밴드 인디 노래를 만드시는 분들이라 아 네. 되게 힙스터들만 알고 있는 노래거든요. 아 정말요? 누구라고요? 힙스터였다. 예, 누구라고요? 민수 씨, 윤지영 씨. 민수 씨와 윤지영 씨요. 네네. 애 그녀라는 노래인데요. 네. 그녀. 그녀. 음. 네. 약간 사라가 앤영한테 편지 쓰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가사를 들어보시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네. 가사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게 네. 나는 그녀가 아니니까 그녀에게 맞추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라.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네, 기승전 사라. 사라. 이제 불만이 가득한 말투였어요. 아닙니다. 저도 추천 컨텐츠여서 그럼 네.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아실 스토리 안데르센 동화 빨간 구두인데요. 분홍신? 뭐 거기서 뭐 비롯된 노래인 건 맞죠? 아니. 소설 영화이기도 하고. 분홍신. 영화이기도 하고 그냥 그렇죠. 영화이기도 하고. 예. 거기서 온 게 맞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빨간 구두이거든요. 안데르센 동화는. 레드 슈즈죠. 레드 네네네 슈즈. 그렇죠. 뭐 내용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오지만 뭐 대충 설명을 하자면 주인공 소녀가 빨간 구두를 너무 탐해서 신어선 안 되는 장소나 이런 곳에서도 계속 그 구두를 신은 거죠. 네네. TPO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쵸. 네. 장례식장에 원래 검정 구두만 입고 와야 그래야지. 신고 와야 되는데 음. 빨간 구두를 신고 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너무 앞세운 예, 거죠. 눈치 못 챙긴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생각했냐면 이 영화도 사실 욕망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선을 넘어서 비극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걸 자꾸 온전히 남에게 의지하려고 했고 에비게일은 누가 봐도 선을 넘었고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 선을 넘은 행동들, 행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 혹은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어떤 욕망이건 간에 그 도급일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인상 깊게 본 거였거든요. 많은 동정도 오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마음이었어도 오만일 수 있고 편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그 유자님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왜 그대는 안 하려고 해요? 아니 그래서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눈치 챙겨.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한 줄 평이에요. 란티모스 감독한테 쓰는 편지 마냥 건네는 한마디 마냥 하겠습니다. 그 노래 깔아주세요. 영상 편지 노래. 네. 란티모스님 이런 거 한번 더 하실? 입니다. 이거 편집해서 빼실? 너무 생각을 안 해봤었네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래도 편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얹어보자면은 네. 란티모스답지 않은 영화이자 란티모스다운 영화였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왠지 한 번 더 이런 아카데믹스러운 영화를 만드시면은 더 자기 색깔을 더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 거예요. 성숙의 과정이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하실? 한 번 더 하실? 고! 였습니다. 네. 대망의 한 부담되는 줄 평. 마무리평.
제가 회의 시간에 되게 호기롭게 전회에 이어서 음식으로 한 줄 평을 하겠다 했잖아요. 기대하고 네네. 있어요 진짜. 뭐라고 말할까? 정말 고민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끼워 맞춘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더 페이버릿. 삶은 계란과 날계란의 싸움이다. 무슨 뜻이죠? 왜 사람이 3명인데 계란은 2개일까요? 뭐야? 콜럼버스? 아니요. 정답 콜럼버스. 집에 가야 하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예, 진행하시죠. 네. 계란 껍질이 N여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단단한 삶은 계란이 우리의 쌀아, 네. 흐물거리는 연약한 날계란이 에비게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계란 2개가 맞붙어서 요 벌어진 참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거는 깨져버린 N여왕, 두 번째 이제 흘러서 없어져 버린 날계란, 그리고 조금 금이 간 우리의 쌀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줄평을 끼워 맞춰봤습니다. 삶은 계란이 아니라 밥이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의 이거는 안티사라 음식이 되려고 어거지로 삶은 계란으로 만들어 놓은 것 저 같은데. 진짜 음식 엄청 고민했어요. 괜히 제안해뒀죠. 그죠? 예, 제가 괜히 그냥 음식으로 한 줄평 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또 거기다 끼워 맞춰 보자면 네. 그 흐물거리는 날계란에는 노른자가 없어졌겠네요. 마지막에 사라가 완전히 지위를 획득하고 나서 다른 예. 귀족들처럼 허옇게 얼굴 칠하고 막 물건 던지고 토하고 다 하잖아요. 맞아요. 꼴 보기 싫었던 맞아요. 것 때. 그러면서 편지를 태우는 순간 노른자까지 없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사라는 안에서 쌀아는? 노른자가 불타오르고 계시다. 그렇지. 예. 그리고 실제로 그 N여왕이랑 네. 사라 사이에 있었던 편지가 발견이 됐었어요. 실제로요? 네, 러브레터 발견돼서 그걸 토대로 쓴 작품인데 네. 사라는 실제로 이렇게 추방을 당했고 N여왕이 별세를 한 다음에는 영국에 다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라는 산다. 어쨌든 삶은 계란이다. 이긴 건 쌀아다. 아무튼 삶았다. 아무튼 쌀아다.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한 줄평 아니 뭐라고 한 줄평 맞지? 네. 저희 한 줄평 잘 들었으니까 계란이세요? 그만해요. 더 이상 애드립을 받을 여력이 안 되셔. 안돼. 그만해. 저희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나 지금 공기도 잘 안 들어와 힘들어. 야, 어서 끝냅시다. 네. 네. 전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뇌에 자꾸. 산소가 안 공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 지금. 본인이 계란이 돼 버렸어. 대신 인사하겠습니다. 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거기 갈색빈 있으신 분 예, 예. 119를 불러주세요. 네. 집에 가자. 집에 가.